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작품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가 중심이 된다. 춘풍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념은 없고요. 현실적 쾌락만 추구하며 자신의 초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인물일 것이고요. 반면 이랬으니까 반면 하면은 이제 역접이 되는 거죠. 춘풍 아내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서 두 인물이 대비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무능한 가장과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을 확인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읽으셨어야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역시 수업을 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춘풍 아내가 어떤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마오마오 그리마오 AABA 구조죠. 반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루미색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고로 이런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서리법이죠.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화진은 미색을 즐기고요. 아름다움이죠. 여자입니다. 여자들을 즐기는 겁니다. 패두는 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주자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색은 아름다운 여자한테 빠져 사는 거고, 주색은 이제 술에 빠져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김부자는, 주색은 근데 이제 술과 여자를 모두 약간 합쳐놓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김부자는 이제 술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장수, 이 누룩이요, 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 때,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이스트죠. 이스트, 곰팡이 같은 발효식품이잖아요. 술이라는 게. 그때 쓰는 게 이제 누룩이라는 거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터니, 요거 별거 아닌데요. 유명 하더니잖아요, 원래. 유명 하더니가 터니로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 했을 때, 히읗하고 디귿이 만난 거죠.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티읕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 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풍 아내는 결국에 청루 미색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설득을 하고 있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근거 1번, 근거 2번, 근거 3번.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보면 두고 보니 결론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귀납법이라는 건 N개의 경험을 통해 경험적 사실을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추론하는 어떤 논리적 과정을 귀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아. 하되, 근데 하되라고 했으니까 반대죠. 메갈스는 이랬고 이동명은 이랬는데 먹돌이는 이랬다. 투전은 이제 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름, 뭡니까, 화투치고, 소싸움 이런 거에 돈 걸고,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안 놀았는데도 다 굶어 죽었어. 라고 하면서 아내가 말한 거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고 있죠. 반례 제시. 이런 거 이제 AB로 묶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화의 화법이죠. 대화 화법, 말하기 방식. 각 인물이 어떤 설득 전략을 세웠는가, 그래서 발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 다시 들어보게, 자네 들어보게 하면서 이번에는 이태백 원두표라고 하는 위인을 얘기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6명의 인물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감남을력,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사자성어 좀 알아둡시다. 감남을력. 그 다음에 초동국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초동국부, 그냥 아이 하나랑 남자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필부, 그냥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아내, 그냥 부부, 아주 일반적인 부부,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사미사, 장시성을 가진 사람 3명과 이시성을 가진 사람 4명,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를 하다 이번에는 이태백과 원두표가 노는 거를 엄청나게 방탕하게 좋아했는데 한리막사도 지냈고 나중에 정승벼슬까지 지냈어. 그래서 나도 장부처럼 그렇게 해서 후세에 전할 거야 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까지요. 아주 폭력배 남편입니다. 전곡 남용, 전곡은 뭔지 모르더라도 뭔가 남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자, 이런 문체를 우리 판소리 사설문체라고 합니다. 판소리에서 이제 사설을 하는 거죠. 그 판소리 보면 이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광대라고 부르나? 소리꾼이라 부르죠. 소리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설 문체가 이렇게 소설로 기록될 때 그대로 마치 차용되듯이 표현이 된 거죠.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판소리하고 판소리계 소설은 다릅니다. 그죠? 판소리는 극이에요. 극작품이고, 판소리계 소설은 그 극작품이 소설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내용도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판소리의 영향으로 이렇게 판소리 사설 문체가 드러나는 부분들 확인하시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사설 문체가 나타나면 반드시 서술자 개입,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자, 형용이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모양, 이런 뜻입니다. 집안 모양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자 개입이고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 기업 부분입니다. 기업 부분 이제 누가 말한 거야? 이거 찾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왜냐면 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가 말했는지 그 인물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극은 그런데 소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통해서 맥락을 파악해서 누가 말했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한대요. 자책한대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빕니다. 아내에게 빈다 했으니까 춘풍이 얘기하는 부분일 텐데, 그죠? 또 자책을 해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이 힘들었을 게 여기 분명히 그러면 이춘풍이 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춘풍이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할 수가 있나? 연속으로? 아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이제 헷갈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소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물이 두 번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서술자가 한 번 낀 거죠, 서술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춘풍이 얘기하면서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이제 씬 넘버 1이었고 여기부터가 이제 씬 넘버 2잖아요. 춘풍이 딱 말을 하면서 새로운 장면이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요 씬 1과 씬 2 사이에는 사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근데 춘풍이 나 허물 뉘우쳐 미안해 하면서 서술자가 지성으로 비는 말이 하면서 다시 춘풍이의 말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소설에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좀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염려 없게 해줘. 참 이거 나쁜 사람이죠. 왜냐면은 지금 가난해서 못 살겠대요. 지가 돈을 다 탕진해놓고 가난해서 못 살겠으니까 염려 없게, 나 걱정하지 않게 해줘. 그러니까 이거 진짜 뉘우친다고 볼 수 없죠. 춘풍 안에 하는 말이, 자, 요 니은 부분 대체 무슨 뜻일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설해 드릴게요. 야, 네 부모 유산 수만금 다 들이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근심 더 많을걸? 뭔 말이에요? 야, 네 돈 있을 때도 그렇고 살았는데 이제 돈 없으니 근심 더 많을 거야. 그러니 약간 돈 좀 있다한들 뭐가 남겠어? 뭐예요? 약간 동량은 요 수만금과 대비되는 겁니다. 야, 니 그 수만금 다 들이밀고 끝났는데 돈 조금 이제 더 우리 번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야, 그게 남기야 남겠냐? 뭐 1,000만 원 잃어버렸으면서 우리가 뭐 10만 원 열심히 번다고 뭐가 남겠어? 야, 이제 너 이후에 근심 더 많을걸? 이런 뜻이죠.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못 믿겠거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끌어다 얻으셨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사후적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었어. 이 문장을 해설해 주는 거고, 현장에서는 지금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진의, 숨겨진 그 뜻, 속뜻은 뭐예요? 나 너 못 믿겠는데, 왜? 수만금이나 잃어놓고 돈이 있어서 뭐 할 거야? 남지도 못할 건데, 서리법이죠. 그러면서 남편 의심하는 거예요. 돈 벌어와봤자 못할 거잖아. 그래서 못 믿겠거든. 각서 써줄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추월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돈을 다 털립니다. 이리 한참을 다 도로 풀고 생각하되 통곡하는 게 아내였으니까 주체가 계속 아내겠죠.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죠? 부부들이 활락하여 100년 동락하자. 평생의 한이로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죠? 이혼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화합해서 이제 100년 동안 행복해보자. 우리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던 게 한이야. 이럽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좀 포인트였습니다. 여기 잘 해석하셨나요? 마침 그때 김승지 댁이 있을 때, 승지는 이제 벼슬 이름이죠. 자, 고전소설에서는요, 그 등장인물들의 가계도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앞부분, 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던 이춘풍전의 앞부분은 그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 뒷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김승지 댁이 있을 때 승지는 죽었고요. 맏자제, 맏아들이 있어요. 걔가 문장을 잘해서 글을 잘 써서 소년의 과거급제를 해서 한림옥당까지 지내고 도승지까지 지낸 거로 작년에 평양감사 2번째 물망에 오릅니다. 물망에 올랐다는 것은 노미네이트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해 평양감사 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2번째로 노미네이티드 됐고 이번에는 첫 번째로 감사 한번 해보겠다고 도모한다는 말을 사환으로부터 듣습니다. 들었걷다, 이것도 판소리 사설 문체예요.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입니다. 사환은 우리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심부름꾼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김승지와 김승지 아내가 있을 것이고 김승지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은 안 나왔네요. 아들은 얘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게 돼요. 누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이춘풍의 아내겠죠. 승지 댁이 가난합니다. 얘가 좀 죽었기 때문에 엄청 김승지라는 그 나름대로 훌륭한 인물이었겠지만 빨리 죽은 거죠. 그래서 가난하여 국록을 답니다. 이건 나라에서 받는 녹이에요. 녹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라에서 이제 받는 세금 정도 공무원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이렇게 배급해주는 그런 뭐 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국록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노부인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노부인 누구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에요. 여기서 물음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느질 품을 얻는다, 뭐 길쌈한다라고도 얘기하죠. 남의 집에서 이제 심부름 꺼내주면서 가정부살이 하면서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후원 별당 깊은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 도승지가 요 김승지겠죠. 그러니까 김시성을 가진 도승지이기 때문에 김승지인 거예요. 김승지의 모부인이래. 그럼 김승지 엄마인가? 아니면 김승지 아닌가? 모를 수는 있어요. 모부인이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노부인이겠구나.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초췌합니다. 그래서 춘풍의 아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 댁에 붙어서 바느질 길상하면서 돈 벌어서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부인에게 진지 올리고 차담상을 특별하게 차려드린 것을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치사하다 안 하는 것은 감사를 치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너 참 잘했어 칭찬하면서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치하하는 것을 치사한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알고 주야로 유념하니, 뭐를 주야로 유념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주야로 유념했다는 뜻이겠죠. 하루는 말하기를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요 노부인 눈치 장난 아닙니다. 춘풍 아내가 말하기를 소녀가 혼자 먹기가 어려워서 드린 거고 칭찬을 받사오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구라죠 구라. 속뜻을 숨겼습니다. 그죠? 근데 요 춘풍 아내가 나쁜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구라인 거는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인이 그 말을 듣고 못내기 특히 완전히 이제 내 편이 됐습니다. 그죠? 하루는 무난하고 여쭈되 누가? 도승지가. 도승지 누구야? 도승지 얘겠죠 얘.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도승지를 선생님이 모르고 김승지라고 해설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들도, 그러니까 김승지가 있었는데 아들도 도승지를 지냈잖아. 그래서 아들이 도승지였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도승지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온 거죠. 그래서 엄마 되게 화기가 행복한 기운이 얼굴에 가득해.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춘풍의 지엄이, 여러분 지엄이 뭐예요? 부인이죠 부인. 엄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압이 뭐예요? 지압이는 남편입니다. 아빠 아니에요. 알아두십시오. 야 그래서 나 감격해서 그래. 승지가 춘풍의 저를 귀하게 봅니다. 오케이 원픽 들었어요. 픽 당했습니다. 지금 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사실. 그죠? 노부인한테 지금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하죠. 자 천만의외로 김승지가 드디어 평양감사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케이 여기부터 이제 사건이 새로 시작하겠구나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었구나. 이것도 판소리 사설 문체입니다. 서술자 개입이고요. 자 춘풍 아내 부인 전에 무난하고 여쭈되 평양검사였으니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야 너도 같이 가자. 춘풍 찾아봐. 참 착해요. 그죠? 은혜를 잊지 않고 그죠? 그 춘풍의 아내를 챙겨줍니다. 그랬더니 춘풍 아내 뭐래요? 소녀는 고사하고 저 말고요. 오라비 오빠 제 오빠 있거든요. 비장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 구라죠. 대부인 이름 말이 야 니 청이야. 니 청인데 부탁인데 안 듣겠냐? 그리 하라. 그랬더니 평양감사 누구예요? 도승지죠 도승지. 이제 승지에서 감사로 승진했습니다. 회계 비장 해라. 그래 내 호위무사 해. 내 보디가드 해. 하니 좋으시고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춘풍의 아내 없던 오라비를 보낼 쏜가?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역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그죠? 판소리 사설 문체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혹시 높아심에 설명을 하면요, 얘는 사실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고요, 얘는 편집자적 논평이거든요. 왜냐하면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개입을 하긴 하는데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그 소설 속 등장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평가를 내렸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내면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얘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아내죠. 손수 가려고 남장을 하게 됩니다. 자, 남장 모티프 너무너무 고전소설에서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남장 모티프는 뭐예요? 여성이, 그죠? 여성이 남복으로 이제 시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남장 모티프의 의의는 뭐냐? 바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권리가 제한된 봉건 사회에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장 모티프가 나오면 반드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참여, 그죠? 여성의 사회적 참여. 근데 그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요? 그 여성 위인, 여성의 아주 대단한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장 모티프의 의의는 결국에 뭐냐면
이 당시에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음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봉건사회 속에서 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그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면모를 이제 드디어 소설 속에 등장시키고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남장을 통해 여성들이 대단한 일, 남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낸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남장 모티프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남장 모티프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요. 그거 바로 무엇이냐면, 물론 여성의 능력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남자의 모습을 해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에 남성 중심, 또 가부자정 질서 중심의 그러한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는 한계를 동시에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 하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보기에 제시가 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보기에 나왔을 때 반갑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물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이춘풍은요, 허위의식이 대단하죠. 체면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가부장적이고요, 무능합니다. 그죠? 방탕하기도 하고 또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천은 어때요? 근면하고요, 지혜롭고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해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생추월은 어때요?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런 인물들이요, 사실은 소설 속에서 그냥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당시의 시대상, 역사적 상황, 이런 배경들을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읽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그 판소리계 소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성 의식에, 여성 권리가 신장되는 이런 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들은 언제 지어진 것들이에요? 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드디어 이렇게 여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이제 인물들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선 후기는 어떤 시대상과 역사적 상황,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양난 두 개의 전쟁 이후에 어때요? 신분제가 급속도로 철폐되기 시작하죠. 돈을 주고 족보를 사기도 하고 양반 자리를 사기도 하고, 그죠?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봉건주의적, 가부장적 그런 권위주의적인 신분 질서가 철폐되면서 여성의 의식이 신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지금 새벽 2시여가지고 선생님 말이 꼬이네요. 빨리 녹화 마무리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이때 신분제가 차별되고 뭐가 중요해지냐면 어떤 상업, 즉 돈이 중요해지죠. 이거 현대사회랑 똑같잖아요. 현대사회에서 뭐 신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요?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본주의적 질서 하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추월이한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처한테 반영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남성이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이춘풍한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의 주제가 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제는 그 남성 중심 사회, 이게 얼마나 허위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대비되는 진취적인 여성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소설이요, 이춘풍전은 앞으로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만나게 될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이 내신으로 바뀌어서 출제될 때 요 모의고사에서 줬던 지문 부분 말고 다른 지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부분이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이제 뒷내용 궁금하실 겁니다. 뒷내용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선지 해설 마무리하고 오늘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 우선은요, 요 평양 감사하고요, 노부인이요, 그 이춘풍의 아내가 남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요, 모르는 척 해줍니다. 네. 그리고 비장으로 계속 비장인 척 그냥 대우해주면서 같이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장은요, 비장이 아니죠. 사실은 춘풍의 아내는요, 드디어 춘풍을 잡고요, 춘풍 몰라요. 여전히 그 남자인 줄 알아요. 진짜 호위무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춘풍을 잡아서 곤장을 막 때립니다. 방탕한 죄, 돈을 함부로 쓴 죄, 이러면서. 그리고 추월이까지 막 곤장을 때립니다. 그리고 돈을 다 갚아, 이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춘풍의 아내가 가죠. 그래서 춘풍이 돈을 어쩌지 겨우겨우 마련해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막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지. 또 허풍을 드럽게 떨어요. 뻥이죠, 뻥. 그러면서 나 이제 또 돈 벌러 평양에 가보겠어. 이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빡이 치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다시 몰래 비장의 옷을 입고 다시 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춘풍이가 막 쩔쩔 매니까 그때 이제 춘풍이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막 하고 하던 찰나에 춘풍이 앞에서 이제 춘풍의 처가 그 옷을 딱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나야! 이러면서 이제 비장이 아니라 아내야! 춘풍이 크게 놀라면서 이제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을 모두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았더라. 개과천선해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더라. 뭐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줄거리를 갖고 있고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춘풍은 2,000량 빌려서 평양으로 떠나죠. 네. 우리 적절한 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품팔며 승계 있고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만 봅시다.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2번 맡게 되었다. 틀렸죠? 뭘 연이어 2번 맡아요. 첫 번째는 노미네이티드. 근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물망으로 노미네이티드가 됐고 드디어 재수만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A, B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지문 해설할 때 좀 자세하게 해설했던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어딨죠? 정답이 뭐죠? 요거네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 잘못이죠. 그죠? 1번이 답이고요. 2번 앞으로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죠? 돈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3번 그죠? 상대방의 호의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었죠. 우리 대부인께서. 그래서 뭐 불안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은 요거는 이제 그래 상대방의 처지 너의 처지 뭐예요? 네 남편 지금 평양에 있다며 같이 가서 찾아보자 요거죠. 그 다음에 5번 신의를 바탕으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가서 1번 춘풍이 가난을 불평하며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에서 무책임한 가장. 그죠? 가난을 불평하면서 그지? 야 가난하니까 못 살겠어 이제부터 너가 다 해. 그거 뭐예요? 진짜 개과천선한 거예요? 진짜 자기 허물을 이제 인정하고 나 미안해 다시 살겠어 한 거예요? 아니죠?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추월이한테 가는 거죠. 평양에 가가지고. 그죠? 2번 춘풍이 전곡을 남용하고 주색잡기에 빠져있는 것에서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춘풍 아내가 사환에게 정보를 얻고 그렇죠. 김신직 댁 대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에 주도면밀. 그죠? 주도면밀. 이걸 오히려 약간 좋게 본 거예요. 그죠? 능력 있는 여성. 그죠? 4번 춘풍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 비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남장을 하는 것에서 그죠? 아주 적극적이죠. 진취적이죠. 5번 춘풍이 각서를 쓰고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자, 춘풍이 각서 쓰는 게 신분 상승 해가지고 뭐 내가 이제 부자 되겠어 이겁니까? 아니죠. 이 부분 전혀 아니고요. 춘풍이 각서 썼던 이유는 그냥 무책임하게 아내한테 다 권한 넘기고 좀 이제 배고픈 거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이런 의도로 했던 거지 신분 상승을 통해서 뭐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춘풍 아내가 했던 거 조금 애매합니다. 춘풍 아내는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의 견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춘풍 아내가 결국에 그 평양감사직을 얻게 될 그 아들의 뒤에 숨어서 그죠? 아들의 뒤에 숨어서 한번 좀 목적을 달성해보자 하는 의도였잖아요. 그래서 평양감사라고 하는 그 신분에 한번 편승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비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 관직을 얻어서 그걸 얻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도가 맞을 거야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아니라고 본다면 첫째는 신분 상승은 평양 감사가 하는 거지 결국 춘풍의 아내가 신분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장이 되겠다고 한번 남장이 돼보겠다고 한번 해본 거는 그때 당시에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됐을 때 내가 한번 비장이 좀 돼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꾀가 생겨서 그랬던 거지, 차담상을 차리는 건 그냥 어떻게든 우선 좀 잘 보여가지고 뒷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전략을 한번 짜보자, 이런 의도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리적이에요. 둘 다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자신있게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신에서 변형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변형될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먼저는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놓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근데 만약에 그걸 확인 못했는데 나와버렸다 이러면 가장 적절한 거 혹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속어법으로 찾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중분전을 공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